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어린 시절 작은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이제는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할 때 부모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잘못한 걸까?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부모가 이제는 한마디 말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애써 다가가려 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냉소뿐입니다. 사랑으로 키워온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멀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부모는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외면한 채 버릇이 없다고 꾸짖기만 하면 관계는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다시 마음이 이어지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녀가 왜 부모를 무시하는지, 그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시금 자녀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사춘기 독립심 증가, 과거의 갈등,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족, 외부 환경의 영향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춘기 독립심 증가가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는 자아를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를 겪으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어릴 때처럼 대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녀는 반발하며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과거의 갈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나 지속된 갈등이 있다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한 경험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와 대화 자체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부모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예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를 따르기보다는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외부 환경의 영향도 자녀의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 관계, 인터넷, 미디어 등의 요소는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로 형성된 환경에 있다면 자녀도 이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태도를 단순한 반항이나 문제 행동으로 여기기보다는 왜 자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반항하니?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네가 요즘 나와 이야기할 때 불편해 보이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 와 같이 부드러운 어조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도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점차 줄이고 다시 신뢰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사고를 하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자아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때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어릴 때처럼 간섭하거나 모든 것을
결정해 주려고 하면 자녀는 부모의 개입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필요할 때는 적절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업이나 진로 문제를 고민할 때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보다는 네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라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부모가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명령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자녀는 반발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먼저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자녀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한 성장 과정이므로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부모는 자녀가 완전히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조언을 하면서도 최종적인 선택은 자녀가 하도록 도와주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자녀는 그때의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대화를 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과거의 갈등을 되돌아보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서운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떠올려보고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그랬어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 상황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의 갈등에서 상처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과거에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녀가 속상해할 만한 말을 한 적이 있다면 그때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부분이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반응하면 자녀는 부모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 미안해. 또는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모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생기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조금씩 다가가려는 노력 속에서 쌓여갑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점차 부모를 다시 신뢰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보다는 소통을 통한 대화 방식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다양한 조언과 지시를 내리지만 자녀가 이를 강요로 받아들이게 되면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반항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춘기 이후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싶어 하므로 대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하면 자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부모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부모의 조언을 강요가 아닌 조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너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 당장 줄여. 라고 말하면 자녀는 즉각적으로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자녀 스스로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부모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자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 좀 해 라고 명령하는 것보다는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녀는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대화 방식이 바뀌면 자녀는 부모를 단순한 권위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조언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도 부모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단순히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자녀에게 바라는 태도를 스스로 실천할 때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도 본인은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규칙을 어긴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녀에게 예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면서도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작은 실수를 크게 꾸짖는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존중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자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자녀가 말하는 것을 끊지 않으며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부모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는 때때로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엄마 아빠도 때때로 잘못할 때가 있어. "아까는 감정이 앞서서 너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녀도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사과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솔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주고 솔선수범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녀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와 한 약속을 쉽게 잊거나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영화 보자" 라고 했다가 일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라고 해놓고 번복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부모를 믿고 따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들어할 때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래?" 라고 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부모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반면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라고 공감해주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고 느끼고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정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언제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부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꾸준히 자녀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진심을 다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자녀도 점차 마음을 열고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뢰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며 부모가 먼저 노력하고 기다려준다면 자녀도 부모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일 때 많은 부모는 이를 단순한 반항이나 버릇없는 태도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갈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순간에는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거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훈육했던 경험이 쌓여왔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누적되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거리감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반항적으로 보이는 행동 뒤에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부모와의 갈등에서 받은 상처,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해진 이유 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자녀의 태도를 지적하고 고치려 한다면 자녀는 더욱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는 부모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자녀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점차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변화를 보이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자녀도 점차 마음을 열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반항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열린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면 부모와 자녀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